슬픕니다. 네. 자, 고려건국 뭐 기억나니 얘들아? 뭐 기억나요? 대단하다. 지우개도 없었어. 쌤 아까 일찍 왔잖아, 그지? 지우개도 없었어. 자, 뭐 기억나요? 고려가요에서 뭐 기억나야 돼? 뭐가 기억나죠? 딱 5글자 기억하라 그랬잖아. 뭐 있었죠? 좋아. 나오기 시작한다. 3, 분, 후, 평, 구. 그죠? 3분 후, 평, 구. 자, 3은 뭐였어요? 3은 뭐? 분은 뭐였죠? 분연체, 분절체. 자, 후는 뭐였어요? 후렴구. 자, 평은 뭐였죠? 평민. 자, 구는 구전.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자, 삼음보 율격, 음보라는 거 뭐였어? 우리가 걸을 때 말할 수 있는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끊기는 단위가 되겠지. 끊기는 단위가. 자, 다음에 분연체, 연과 연을 나눠준다. 이게 분연입니다. 자, 다음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쌤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었지. 자, 내용은 무슨 노래인데? 내용은 이별 노래인데. 자, 후렴구는 뭐야? 위증질과 태평성대. 막 이런 게 제시된다 그랬어요. 또 어떤 것도 나온다 그랬어? 어떤 것도 나온다 그랬어? 악기 소리를 흉내낸 거. 다랑들이 막 이런 거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후렴구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 후렴구가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됐냐? 평민들의 노래가 구전되다 보니까 평민들의 노래가 당시 어떤 유행가 같은 거였지. 자, 그러니까 이런 유행가들이 나라에서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유행가인데 나라에서 쓰고 싶은데 봤더니 나라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나라가 태평한 걸 가장 원하죠. 그러니까 후렴구에다가 내용적으로 좀 넣어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전이란 말 자체가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요걸 좀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 다음에 고려가요에서 또 생각해야 될 거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 오케이, 그럼 작품 뭐 있었죠? 뭐 배웠죠? 동동 말고 2개 같이. 시작 2개 같이. 서경별곡이랑 가실이 먼저 있었죠? 자, 가실이는 어떤 화자? 소극적인 여성화자. 자, 서경별곡은 어떻게 적극적이라는 거 알았죠? 뭐 한다 그랬어? 님이 떠나는 상황이 되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뭘 버리고? 생각 그게 뭐야? 그 배짜는 거. 그 뭐 소재 뭐죠? 길쌈 배를 버리고. 그죠?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라도 쫓아가겠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2 작품 배웠고. 자, 동동은 뭐였죠? 동동은 뭐였나요? 원령체죠, 원령체. 자, 전제는 뭐야? 1월부터 12월까지 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럼 전제가 뭐예요? 님이 없는 상황이죠. 자, 마지막 년은 되게 슬퍼요. 자, 뭐 때문에 슬퍼? 뭘 갖다 놨어? 젓가락 갖다 놨죠? 근데 젓가락 님 앞에 굉장히 가지런하게 갖다 놨습니다. 누가 갖고 왔어? 다른 사람이 와서 갖고 왔죠. 손님이 와서 갖고 왔죠. 그래서 님과 이어질 수 없는 운명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앞에 이제 필기할 공간들 좀 펼쳐 주시고요. 교재. 자, 조선에다가 그죠? 가사 시조에다가 필기할 공간들이 있어. 파란색 부분 좀 펼쳐 주세요. 지우개 좀 갖고 올게. 지우개가 하나도 없네요. 지우개 저 안쪽에 있네. 지우개 이건가? 너 자꾸 왜 일로 들어갔냐? 나 왜 자꾸 절로 들어가냐?
근데 너무 민망한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저쪽 강의실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자, 조선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90%는 어디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조선입니다. 조선이 제일 중요해, 알겠죠? 자, 지금 배운 작품들 다 해봤자 몇 작품밖에 안 돼요? 넉넉하게 생각해도 뭐밖에 안 돼? 한 20작품밖에 안 돼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작품들 더 있겠죠? 지금 필수 작품들 시험 문제에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개정교과서 있죠? 개정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실려 있는 것들만 넣어놓은 거야. 알겠죠? 그 이외에 중요도가 더 덜한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쳐봤자 우리 고려가요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20작품밖에 안 돼요. 자, 조선 작품 몇 작품일까? 엄청 많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엄청 많다. 자, 시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기. 여러분들 작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 첫 번째,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오케이? 자, 두 번째, 계유정난. 자, 세 번째, 조선 후기. 자, 요렇게 일단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려 말에서 조선 초라는 거는 자, 당연히 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시기일 거예요. 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시기니까 뭐야? 고려를 지키려고 하는 충신들이 있을 거고, 자, 조선을 건국하려는 이방원과 같은, 그죠? 이방원 일파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회유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하여가랑 단심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런 들었다 하고 저런 들었다 하고, 이런 작품들 있죠? 자, 이런 식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고려 말에는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야, 나라가 망하는구나. 자, 그럼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어? 허무함. 그지? 우리나라가 이 고려가 잘 나갔던 시기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이렇게 망하네. 오케이? 이런 마음들. 자, 계유정난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 계유정난 뭐죠? 계유정난? 반란? 자, 계유정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기 때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빼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계유정난 한번 얘기해 보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짤에서 봤을 때, 자,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등장씬에서 1, 2위를 다투는 게 있습니다. 1, 2위를 다투는 거, 뭐 3등까지 칠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장면이 있어? 늑대의 유혹에서 강동원 씨가 우산 사이로 싹 들어와가지고 씩 웃는 거 있죠? 그거 본 적 있니? 그 장면. 자, 그 다음에 이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관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관상. 자, 얼굴에 칼빵을 한 남자가 모피를 입고 자, 뒤에서 같이 어떤 누구야? 자신의 어떤 군인들, 그죠? 자신의 무리들과 같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막 이렇게 뭔가 좀 음악도 되게 진중해. 그러더니 관상가가 얘기하죠. 저건 진짜 이리예상이야. 이리예상이야. 그러더니 그 모피 코트를 입고 칼빵한 남자가 관상가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 내가 왕이 될 상이론가? 요 장면. 오케이? 얘가 누구예요? 수양대군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수양대군을 이제 세조라고도 부르죠. 자, 쌤은 절대로 세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반란을 일으킨 왕은 왕이 아니야. 자, 누구를? 자기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단종 대신에 자신이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요. 잘 봐봐.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물론 단종이 좋아서는 아니겠죠. 문종이 좋았겠지. 단종의 아버지였던 문종을 따르던 신하들이었겠지. 그러니까 그의 아들 당연히 단종을 지키고 싶었을 거야. 자, 걔네들이 벌써 몇 명이야? 알려진 애들만 해도 12명. 이름 알려진 애들만 해도. 자, 죽은 애들 누구야? 사육신. 산 애들 누구야? 생육신. 보세요. 이때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이 사람들이 작품을 2개씩만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20개가 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메인으로 알려진 작품만 해도 10작품이 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기는 있다. 오케이? 고전 시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 시기가 있다. 개유정난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이어서요. 자, 조선 후기. 조선 후기는 뭐죠? 조선 후기는 어떤 시대니? 일제강점기가 벌써 조선 후기예요? 바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거야? 자, 요것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조선 후기라는 말은 우리가 정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정했어요? 아니죠. 조선 바로 다음 사람들이 정했죠.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조선 후기라는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는 뭐야? 조선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해되세요? 조선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럼 조선이 망하기 직전이면 일단 뭐가 많았을까? 부정부패가 엄청 났겠지.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조선은 몇백 년 왕조죠? 몇백 년 왕조죠? 여러분들 작품 보면서 500년 도읍지를 작품 보면서 조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조선은 600년 왕조예요. 500년 왕조는 어디야? 고려입니다. 자, 600년 동안 한 집안에서 다 해먹은 거야. 600년 동안 한 집안에서 이씨 가문이 쭉 다 해먹은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대통령이 누구죠? 박정희 씨 아닌가요? 그쵸? 자, 박정희 씨, 사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지금도. 그죠? 오른쪽 왼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씨가 집권했을 때 그 이후에 자, 그분의 딸이 대통령이 됐었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습니다. 자,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반대했을까? 이게 민주주의인가? 그지? 독재 아니야? 독재자의 딸이잖아. 이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자, 그렇게 몇십 년 집권을 했는데도 문제가 됐었어요. 몇십 년이야. 그게 100년이 아니고 몇십 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몇 년이라고? 조선은 600년. 600년 동안 이끌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는 이런 세력들이 중요하죠.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뭔가 불만을 표출하고 뭔가 도전장을 내밀고 하는 애들 갖다가 처단하기 시작하죠. 힘으로 누르기 시작하죠.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이 600년 안에서. 자, 근데 그렇게 됐던 나라가 점점 곪기 시작하고, 자, 마지막에 이 부정부패가 끝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자, 뭐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신분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또 과거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역시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역시 어떤 인도처럼 뭐가 있어서 신분제가 있었던 나라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니? 신분제가 사, 농, 공, 상. 자, 그 다음에 산농공상 위에는 뭐야? 천민. 사람 아니죠? 사람 아니죠?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자, 이 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대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작품 안에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옆에 작자음 이상 아니고 이름 붙어 있어. 그럼 뭐야? 사대부예요. 오케이? 자, 이 사대부 문학인데, 자, 이 사대부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농공상.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재명이 형이 있을까요? 재용이 형이 있을까요? 재명이 형이 있을까요? 재용이 형이 있을까요? 자, 1번 이재용, 2번 이재명. 한 명만 뽑아야 돼. 자, 1번 뽑는다. 2번 뽑는다.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오케이,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빠지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야 더럽다,
이제 여기서 안 할래. 다 이전할래. 이제 브랜드도 대한민국 브랜드 아니고 나도 귀화할래. 삼성가에서 떠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당시에도 뭐가 있었을까? 이 재용이 형에 해당하는 이 농공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네가 점점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소설 호질, 양반전, 박지원의 소설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 뭐가 생기죠? 양반의 신분을 사고 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었던 애들도 뭐가 될 수 있어? 양반이 될 수 있어. 양반이 별게 아닌 거야. 자, 시험 과거제 내종자들이 있어요. 우리 낙하산이라 그러지? 정당하게 시험을 봐서 들어온 애들이 아니야. 낙하산이야. 또 뭐야? 당시에 자, 조선 후기 때의 시험장의 풍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거의 한 달 전부터 시험장 근처에서 지낸대요. 뭐 주막 같은 데서 지냈겠지. 왜 그랬을까? 거의 선착순으로 뽑는 모습도 있었대.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신분제도 의미가 없고 과거제도 의미가 없어져요. 자, 그럼 누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야? 이 사대부들의 문학이었던 조선 전중기 때는 사대부들만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자신의 어떤 그리움, 자신의 어떤 힘든 마음들, 아니면 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를 표출했다면 이제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평민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여성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나온 양상이 뭐예요? 사설시조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중장이 비약적으로 길죠. 자,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평시조야. 근데 3장인 건 맞아. 근데 중장이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봤더니 내용도 별로 없어. 책상, 걸상, 의자, 마룻바닥, 천장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어? 그냥 자기가 보이는 것들을 열거하고 나열하는 정도가 다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학적인 의미는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뭘 체크해야 돼? 평민과 여성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봐. 너무 당연한 거야. 자, 봐봐. 그냥 돈 많은 애들이 돈으로 갖다가 신분을 샀어. 과거를 샀어. 그러면 얘가 과거를 벼슬을 하게 돼. 자,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벼슬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청렴결백하게 막 그냥 백성들 위하고 이렇게 할 거야?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얻었어. 그건 뭐야? 100만 원은 기본이죠. 거기서 갑절. 아니면 더 큰 마음 먹으면 뭐까지? 1000만 원? 아니야, 더 큰 마음? 1억? 이렇게 걷어들이고 싶을 거야. 누가 나오기 시작하니? 탐과 놀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해되니? 자, 요렇게 이제 조선 후기 때를 잡아주시면 돼요. 조선 후기 하면 여러분들이 사설시조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언어를 잘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학을 잘한다는 것 전부 다 뭐야? 뭐가 있어야 돼?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를 뭐 말로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죠? 영국에 대한 역사, 미국에 대한 역사, 이런 역사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내포돼 있어야지 언어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쌤이 정리를 조금 카테고리별로 해보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왜? 시기별로도 있고요, 주제별로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 작품이 나왔어. 쌤 이거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때 이 작품이 나왔어.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야. 자, 올해 수능특강 벌써 나왔죠. 수능특강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수능특강 나왔는데 수능특강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딱 받아보자마자 어떤 생각해? 우리 9개의 교과서가 있죠? 여러분들 9개의 교과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가 9개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9개의 교과서 중에서 요번에 수특에는 뭐가 실렸지? 문학교과서가 있는데 문학교과서에서 어떤 작품들이 실렸지? 문학교과서도 한 종이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수능특강이라는 거는 사실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필수 작품들을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여기서 50%를 연계하겠다라는 게 수능입니다. 평가원은 늘 공약을 했고 늘 지켰어요. 근데 독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느낌이 안 와. 왜 느낌이 안 와? 소재만 비슷해도 연계가 됐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소재만 비슷해도 연계가 됐다 그러는데 문학은 자, 시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뭐 연시조였어. 연시조였는데 내가 배웠던 거는 5, 6, 7수를 배웠어.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1, 2, 3수를 낼 수는 있겠지. 연계 아니야? 연계입니다. 소설에서 똑같은 작품인데 앞부분이 안 나오고 뒤에 부분이나 중간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것도 연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아, 수능에 나온다라고 EBS에서 나온 작품은 전문이 안 실려 있어도 좀 전문을 찾아보는 습관은 있어야 돼. 전체 내용은 뭐 요약된 줄거리를 통해서라도 좀 보는 습관은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전에 기본 베이스가 뭐라고? 너네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잖아. 기본 베이스는 뭐라고? 각 시기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돼. 어느 시기 때 작품이 많이 나왔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주제들이 시조나 가사에 많았는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쌤이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건 시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헷갈리면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형태.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죠? 평시조. 자, 글자 수도 정해져 있고요. 자, 글자 수도 정해져 있고요. 자, 뭐도 정해져 있어요?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평시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형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자, 3장, 초장, 중장, 종장. 자, 그걸 또 가운데를 나눠줘요. 6개의 구. 자, 글자 수 45자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자, 이 평시조가 형식이 조금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어시조 또는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3장인 건 그대로인데 어떤 길이상으로 형식적인 변화가 있어요. 자, 이 형식적 변화라는 거는 길이와 관련된 겁니다. 보통 중장이 비약적으로 길어지죠. 자, 다음에 연시조라는 게 있어요. 자, 연시조는 뭘까요? 연시조는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평시조, 모음. 그지? 평시조, 모음이 연시조예요. 자, 평시조 하나를 하나의 수라고 얘기하면은 여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연시조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 수의 시가 있어. 평시조가 여러 개 모여 있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 첫 번째. 같은 주제인가? 오케이? 흐름이 연결되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뭘 살펴보라는 얘기야? 뭘 살펴보라는 거야? 자, 내가 이 수를 봤으면 앞수와의 관계, 1수와의 관계. 내가 이 수를 봤으면 또 뭐와의 관계? 바로 뒷수와의 관계. 앞에서는 자연이 좋다고 했다가, 자, 유배지에 있던 사람이 자연이 좋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수에서는 뭐라 그래? 야, 여기서 봤더니, 자, 임금이 계신 거, 북골이 보일 것도 같아. 뭐야? 임금과 관련된 소재들을 얘기하면서, 야, 밤이 됐더니 달이 비추네? 자, 저 달은 잘 비추고 있을까? 저 달은 잘 있을까? 이거 누구 걱정하는 거야? 임금 걱정. 자연 친화인데 갑자기 뭐로 바뀌어? 넘어가면서 임금 걱정. 속세에 대한 미련으로 넘어가죠? 그러다 다시 뭐야? 아유, 잘 계시겠지. 야, 그냥 난 여기서 내 할 일이나 하면서 살래. 다시 자연 친화. 이 흐름이 그냥 쭉쭉쭉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흐름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연시조 볼 때는 뭐야? 앞수, 뒷수는 체크를 좀 해줘라. 흐름이 같은 주제로 하나의 흐름으로 가냐? 아니면 흐름이 연결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봐줘라. 자,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자, 뭐가 있어요? 도산시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태계 이황이 자, 은퇴하고 가서 도산서원을 세우고 나서 썼던 자, 어떤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썼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도산 12곡이니까 몇 수죠, 여러분들? 도산 12곡이에요. 몇 수죠? 12수죠. 자, 근데 얘는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언지 파트와
언악 파트로 나눠지는데 자, 각각의 6수씩 나눠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언지는 뭐야? 내가 뭔가를 알게 됐다. 자연 속에서 깨달았다. 이겁니다. 언악은 여러분들 뭐야? 열공해 이거야. 이해되니? 그럼 흐름이 다른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시조는 무조건 뭘 봐야 된다? 하나의 흐름으로 가냐? 아니면 흐름이 바뀌냐? 근데 얘처럼 예쁘게 몇 세부터 1부터 6까지는 언지, 뭐 7부터 12까지는 언악, 뭐 이렇게 나눠놓으면 나이스잖아.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자, 1수에서 2수 넘어가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1수에서 2수 전체가 아니야. 2수 중간에서, 2수 중장에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흐름들의 변화들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요게 형태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어서요. 우리가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제 뭐 많을 것 같은데 되게 단출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단출해요. 들어보세요. 자연춘화. 자연춘화. 자, 다음 두 번째. 그리움. 괜찮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뭘까요? 예찬. 자, 다음 볼까요? 풍자와 비판. 자, 그 다음 뭘까요? 기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자연친화.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연친화면 일단 어디에 있을까? 자, 지금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연친화. 일단 화자가 어디에 있다? 자연에 가게 되는 계기는 뭘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쵸? 유배 또는 은퇴입니다. 자, 거의 드문 경우로서 뭐가 있어? 그냥 발령지가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시골로 날 수도 있겠죠. 무슨 뭐 도지사나 뭐 이런 관찰사나 이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잖아. 근데 봐봐. 서울을 떠나서 도지사나 관찰사가 되는 것도 역시 거의 유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메인 도시에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보자. 자, 요거를 우리는 자, 자연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요 밑에를 속세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 속세 사이에 자연과 속세에 뭔가 단절감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칭해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이미지? 물의 이미지와 높은 산의 이미지가 자, 자연과 속세를 서로 나눠주는 이미지로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시를 해보고요. 여기서 질문. 자연이 긍정적일까요? 속세가 긍정적일까요? 자연이 부정적일까요? 속세가 부정적일까요? 자, 자연이 긍정적이다. 속세가 긍정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봐봐. 자연이 긍정적이고 여러분들은 속세는 부정이라 그랬죠. 자, 속세를 긍정으로 볼 수 있는 거. 유교적 가치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곳은 속세입니다. 오케이? 유교적 가치관이 뭐니 얘들아? 유교적 가치관이 뭐예요? 자, 우리는 뭘 따르고 있어? 성리학, 유학을 따르고 있는 나라예요. 되니? 자, 이 조선이란 나라는 유학을 따르고 있어. 성리학을 따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는가? 명예학문을 따르는 애들이죠. 이해되니? 자, 이 유교적 가치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야? 내가 성공을 합니다. 입신양명을 해요. 다시 내가 성공을 합니다. 부귀공명합니다. 내가 성공을 했어요. 자, 이 성공이 누구한테로 연결돼? 누구한테? 너네 성공하면 누구 챙겨줄 거야? 부모님 챙겨주죠? 자, 이게 또 누구한테로 가? 부모를 누구와 같이 임금도 부모와 똑같은 선상에 두고 본다는 게 우리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다고 저쪽에 제주도 내려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죠?
너네 막 공부 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저쪽에 땅끝 마을 가서 공부할 거야? 자, 여러분들 재수생들이 진짜로 뭔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기숙학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디로 가죠? 강남대성 가죠. 강남으로 가잖아. 그지? 대치동으로 가잖아. 왜 그런 이유가 왜 있을까요? 거기가 유교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좋죠. 성공과 가까워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 뭐로 가든 한양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지? 자식이 성공하게 하려면 한양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은 서울로 보내라. 한양으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어. 자, 유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려면 속세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반면에 자연은 어때? 이 유교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어렵겠죠. 어려운 공간이겠죠.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자연은 어때요? 어때? 깨끗합니다. 화합하려고 하고요.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요.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반면에 자, 지금 이 속세 같은 경우는 어떠니?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다음 시간에 배울 작품 중에서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속세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홍진이야. 홍진. 홍진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붉은 홍자에 먼지 진짜. 붉은 먼지입니다. 홍진. 왜 붉은 먼지야? 왜 속세를 붉은 먼지라고 했을까? 붉은 먼지가 일어나는 것 같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복잡하고 더럽다. 이해되니? 자, 붉은 먼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화합과 조화가 있어야 돼? 아니야. 얘는 뭐 하려고 그래? 속세에서는 분별하려고 그러고요. 시기하려고 그러고요. 질투하고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자연과 속세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보자. 그런데 이렇게 유배지나 은퇴지에 갔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자연을 눈앞에 두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자연이 뭐죠? 매화, 난초, 국화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별, 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보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일부러 안 봤더라도 그게 늘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왜 그럴까? 유배지에서의 목표는 뭐예요? 작품을 하나 남겨서 이걸 만약에 임금님이 읽는다 그러면 목표는 뭐야? 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늘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이고 싶은 게 누구? 유배지에서의 마음이겠죠.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앞에 뭐야? 오늘 눈을 떠봤더니 앞에 소나무가 피어 있었습니다. 나도 이 소나무를 보면서 항상 변치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문 수양에 힘썼습니다. 뭐 이딴 얘기를 쓸 수 있잖아. 되니? 자, 이렇게 유배지건 은퇴지건 항상 누구? 임금에 대한 감사,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이 자연 친화에서 이 자연 속의 공간에서 어디로 연결된다? 그리움으로 연결된다. 이 그리움은 대상이 자,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누구? 첫 번째는 당연히 임금. 두 번째는 특정 대상. 특정 대상이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조선 전중기 때 작가층이 사대부 이외에도 여성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지? 기생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황진이, 개랑, 홍랑 이런 이름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황진이, 개랑, 홍랑 이런 이름은 기억해 주세요. 자, 기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왜 이렇게 문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 양반들 옆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술 따르면서 어머 또 오세요 막 애교 부리고 그지? 또 오셨어요? 그런다고 좋아할까요? 자, 양반들이 무슨 고민이 있거나 뭔가 술자리가 있어도 그지? 뭔가 어떤 진득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 근데 기생들 중에서 뛰어난 애들은 어때? 학문을 좀 했어. 그래서 그때마다 좀 재치 있게 뭔가 답변을 내줘. 그럼 어때요? 또 찾고 싶겠지. 그래서 이들은 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고 그 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사람은 그냥 양반가의 자녀인 허난설원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허난설원, 허균의 누나 허난설원. 응? 허난설원이 남겼던 그런 작품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성 작가는 기생 아니면 허난설원 이렇게밖에 없어요. 거의.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특정 대상에 대한 뭐 기생이 뭔가 사랑하는 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뭐야? 전부 다 임으로 표상되는 것들은 자, 그 겉으로는 남녀관계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이면적인 것들은 다 임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리움도 임금으로 갈 수 있다. 자, 연결되는 거야. 자연과 그리움 연결되겠죠? 자, 자연의 대상은 어떻게 표현될까? 당연히 예찬의 대상이 되겠죠? 오케이? 자연은 뭐가 있으니까 불변이라는 속성이 있잖아. 이 불변에 대한 예찬. 그럼 뭐야? 자연과 예찬에 대한 대상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다 이제 풍자비판으로 넘어가면은 그때가 이제 언제? 아까 얘기했던 언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어떤 신분제. 아까 얘기했던 과거제.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했던 이 시기 때. 자, 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작가층이 누가 나오기 시작했다? 평민과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그게 어떤 작품 양상? 사설시조의 작품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라고 얘기한 거, 이 기타는 여러분들 딱 두 학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약용. 두 번째, 박지원. 자, 왜 이 두 학자를 기억하라 그러면, 자, 당시에 사대부들이 농사일과 관련된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자, 정약용은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벼슬길을 헤매느라고 진정한 어떤 땀을 흘리는 가치에 대해서 몰랐다. 이게 보리타작이에요. 탐액행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응? 자, 그 작품 안에서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 농사에 힘쓰고 땀 흘리는 것에 있다. 중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약용이에요. 자, 박지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를 남긴 사람이죠? 열하일기를 남겼죠. 자, 그 안에 작품들이 있는데, 자, 봐봐. 우리가 아까 쌤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나라를, 중국의 어떤 나라를 믿었던, 어떤 나라를 따랐던 나라, 민족이죠? 명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박지원이 얘기한 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청입니다. 청. 여러분들 뭐 여진, 몽골, 후금 뭐 이런 나라들 들어봤죠? 자, 무슨 민족이니 얘네? 무슨 민족이에요 얘네? 뭐 하는 민족이야? 약탈 민족 아니야? 우리 뭐라 부르죠? 청나라? 오랑캐라고 부르죠. 오랑캐라 부르죠. 자, 얘네는 명나라 애들이랑 옷차림 자체가 다릅니다. 자, 우리 보통 사극에 나오는 옷차림 보면 어때요? 도포자락 굉장히 넓어요. 그죠? 도포자락이 넓으면 넓을수록 뭐가 높다는 거야? 벼슬이 높다라는 겁니다. 옷이 그냥 힙합이야. 벙벙해요. 자, 근데 청나라 애들은 어때? 옷 보면 어때요? 그냥 다 쌤 정도 느낌이야. 딱딱 붙어요. 옷이. 왜 딱딱 붙을까? 전쟁 나갔는데 싸우는데 이게 도포자락 걸리적거리면 안 되죠. 걸리적거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다 실용적인 부분에 힘쓰고 있어요. 얘네가 오랫동안 한 군데 있을까? 얘네는 뭐야? 계속해서 정벌을 내나가야 되는 민족이에요. 계속해서 떠나야 돼. 그지? 그러니까 잘 씻지도 못해. 어때? 막 손톱 같은 거 막 이도 잘 안 닦아서 더럽다라고 엄청나게 묘사가 돼 있죠? 머리 여러분들이 아는 황비용 머리 알아요? 앞에 여기 다 잘라놓고 뒤에만 이렇게 땡강 남겨놓은 거. 그지? 자, 그런 민족이 청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이 하는 얘기는 뭐야? 이런 애들한테도 뭐가 있다? 배울 것이 있다. 이런 애들한테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자, 그걸 얘기했던 게 열하일기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지원이 얘기했던 거는 바로 중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무역의 경제가 없다.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한 품목을 만약에 이거 하나야. 이거 품목 하나만 내가 사재기를 해서 다 사놔도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쓸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이걸 사재기해서 이걸 내가 혼자서 다 샀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때? 나한테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거를 사려고 하겠죠. 왜? 나라의 경제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나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무역을 하고 열심히 나라를 번영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되니? 자,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정약용, 박지원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 봐봐요. 자연친화에서 그리움, 예찬, 풍자비판 요 안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주제가 다 정해져 있다. 다른 작품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벗어나는 작품들은 없을 거야.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작품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기 뭐 기억하라 그랬죠? 고려 말, 조선 초. 다음에 개유정난, 조선 후기. 이 정도 잡아주시고, 형식적인 거 어떻게 잡아주라 그랬어?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연시조. 요 정도 잡아주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제들 요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사는 뭘까요? 가사는 산문의 형태에 가깝지만 나름의 운율이 있고, 오케이? 자, 그 안에서 내용들을 좀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시가를 배운다는 것은 조선의 시조와 가사를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좀 쉬자.